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에 발표된 미국 10월 노동보고서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통계 데이터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데이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노동 데이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노동 데이터 발표 때 뭐 몇 가지 주요한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그 노동 보고서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NFP라고 해서 난팜 페이롤 비농업 부분 일자리입니다. 비농업 부분 일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 차트처럼 이게 지난 한 4년간 차트인데 이번 달 발표에는 저스트 12,000명 정도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만 하더라도 한 그 수정 발표 전 기준으로 25만 명 정도 일자리가 늘었는데 여기 적혀 있죠. 25만 4천 개 일자리가 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12,000개 거의 뭐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게 일자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저 질문이 그런데 있는데요. 네. 네, 9월에는 시장 전망을 묻돌면서 굉장히 고용이 강한 그런 상황이 시사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고용 쇼크 수준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달 같은 경우는 25만 4천 개였는데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달에 이번 수정치 발표 데이터가 23만 개 정도 줄어서 22만 정도 수준이 되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연선 PD가 질문한 대로 어쨌건 간에 20만이 넘었던 게 거의 10분의 1 통합 아니면 거의 이제 증가를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미국의 보잉사 파업 보잉사 음, 파업이고 두 번째로 더 크게 생각하는 건 허리케인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두 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 영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 두 차례 허리케인과 보잉사 파업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완전 고용 쇼크 정도거든요. 보시면은 네, 그쵸. 지난 거의 한 4년 가까운 이게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거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증가를 거의 못한 상황에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를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죠. 그 태풍 두건 이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아, 좀 더 네. 설명 좀 그냥 드리면 일시적인 사회적인 이벤트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이제,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한 설명의 음.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동 일자리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거의 이것 때문에, 시장에 충격받고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요 두 번째 자료,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자료 중에 두 번째로 발표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나오는 자료가 뭐냐면은 노동보고서 매달 이제 전달 대비해서 비농업 부분 일자리 발표 자료를 수정치를 발표를 해요. 음. 그래서 수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수정치가 단순히 전달가 아니라 전전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정을 세 번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11월 달, 10월 달치를 발표되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한번 리바이즈를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달 뒤에 최종 리바이즈를 합니다. 아무튼 아, 그렇게 네.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길게 했던 게 뭐냐면은 앞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이번 달이 12,000개라서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게 어떤 태풍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시적 이벤트 때문에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노동시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늠이 좀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되는 그 저널 비농업 부분 리바이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건 추세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노동시행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또 우리 가늠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볼게요. 맞습니다. 추이를 일단은 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보면 여기 책 금년한 어, 금년이 아니겠네요. 이게 금년 맞네요. 금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여기 파란 색깔은 그 매달 발표되어 있는 미국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숫자고요. 그리고 주황색 있죠? 이 주황색은 뭐냐면은 요 최초 발표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수정 전망된 최종 수치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최초 수치와 나중에 최종 리바이즈된 수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초기 대비해서 이만큼 더 감소된 숫자라는 거고요. 이 파란색은 오히려 초기의 데이터가 좀 낮게 잡혀서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음, 얘기인데 이번 달 제가 말씀드리기를 두 달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달과 전전달에 대한 수정치가 나왔을 거잖아요. 네. 보니까 먼저 8월 달 거. 그러니까 이번 11월 첫째 주에 발표된 거는 데이터가 10월 달 거고 수정치는 이제 한 달 더 당기니까 9월 달과 8월 달 수정치가 나왔는데 언제 보면은 8월 달 거 데이터가 원래 최초는 15만 9천 개였는데 무려 8만 1천 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여기 해당되겠죠? 여기가 네. 15만 9천에서 8만 1천 개 여기 8만 1천 개가 감소를 해서 결과적으로 7만 8천으로 최종적으로 8월 달 만수 일자리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전달인 9월 달의 수치가 원래 25만 4천 개라 해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3만 1천 개 정도가 감소가 와, 되어갖고 22만 3천 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리바이즈에 발표된 거는 이전 두 달치의 수정치가 발표됐는데 이 두 달치 수정치를 감소폭을 합산해 보면 8월 달에 8만 1천 개, 9월 달에 3만 1천 개니까 합쳐서 1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원래 발표된 것보다 더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그거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남판 페롤이 이번 주에 뭐 그 태풍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요 앞에 전달에 그 일자리 수정치 하향 조정은 태풍하고 영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 맞습니다.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쿨링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얘기고 요거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최근 한 6개월 동안에 보시면은 요렇게 요 9월 달이 3만 1천 개가 줄어들었고 8월 달이 8만 1천 개가 줄어들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감소를 했냐면은 최초 발표된 데이터 대비해서 한 2만 5천 내지 3만 개 정도가 항상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지난 6개월간의 어떤 추세를 반영하는 지난 6개월의 추세가 한 2만 5천 내지 3만 정도가 원래 발표된 것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2,000개 이번 달에 발표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 일자리가 감소했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비농업 부분 일자리를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는 조금 안 좋은 데이터라고 저는 보는 연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떤 거냐면 요번에 토탈 12,000명 정도가 늘었잖아요. 토탈 12,000명이 늘었는데 근데 12,000명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요번 달에 그 세부 항목을 보면 그러니까 정부 부분이 한 4만 개 정도 일자리 늘었어요. 음, 그죠? 그러면 토탈 비농업분 일자리가 12,000개 늘었는데 정부 부분이 그 안에서 4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만약에 정부 부분을 제외한 민간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오히려 2만 8천 개 정도 일자리가 줄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민간 부분 일자리가 여기 있어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발생했을 때, 요때 이게 다 민간 부분 일자리 숫자거든요. 그런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제가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토탈인 거고, 여기에 보여드린 자료는 민간 부분 일자리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 달 데이터가 전 부분을 차감한 민간 데이터로 보면 2만 8천 정도가 감소한 거고 이거는 2020년 12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처음이네요.
네, 그래서 민간 부분 일자리가 감소한 거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는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뭐 허리케인 이런 영향들도 다 감안 나중에 다시 효과를 분석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명목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건 간에 이번 플러스 12,000원 만든 거가 정부의 영향이지 정부에 한 4만 들어서 그런 거 실제로 민간만 보면은 마이너스고 이 수치는 22년 12월 달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사실 이게 되게 그 쿨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리어스한 사인에 불구하고 시장에서 크게 우리가 뭐 그 시리어스하게 안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아 이거 전부 다 이번 달에 음? 태풍 때문에 와서 이런 거야 라고 아, 치부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아, 아무튼 근데 일단 팩트를 보자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설명 좀 드릴 내용이 뭐냐면은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 BLS가 미국 노동통계청인데 결론은 이제 상당 부분이 이렇게 그 허리케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허리케인 영향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가 정확하게 순수하게 얼마나 미쳤는지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허리케인 용량이 어느 정도 얼만큼 되는지. 했는지에 대해서 딱 정량적으로는 자기들 설명을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 러프하게 허리케인 영향이라고 다 퉁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럼 안 얼만큼 되죠. 됐는지 모른다는 상황이고요. 그 네.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아까 노동보고서에 네 가지 데이터를 발표드린다 말씀드렸고 첫 음? 번째가 비농업부문 일자리고 두 번째는 전달 내지 전전달에 비농업부문 일자리의 수정치를 발표된 게 두 번째 내용이었고 세 음. 번째 내용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이미 음. 잘 아시는 바처럼 전달 4.1이었는데 이번 달도 4.1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때 네. 4.3까지 갔던 게 이렇게 4.1로 유지가 되는데 모든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냥 4.1이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해집니다. 저희 마생투에서 보는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면은, 전달이 4.1이었는데, 그때는 떻게 됐냐면은, 여기 제 빨간색 커서가 있을 텐데, 그때는 4.05일이었어요. 음. 반올림에서 4.1이었고요. 네네. 이번 달은 4.1인데, 이번 달에 그 소좀 아래로 가면 4.14옵니다. 아, 그럼 따져보면 실제로는 거의 0.1 정도가 이번에 늘은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소주만 다 그러니까 한 자리로 절살해 보니까 다 전달도 4.1, 이번 달도 4.1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형식적으로는 헤드라인은 4.1 유지됐지만 자세히 보면 거의 0.1 정도가 이번에 늘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아, 자, 그리고 네 번째, 아까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웨이지 그로스가 전달보다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 0.4 정도 늘었고 연간 기준 4.0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거는 이제 경제가 오히려 뭐 요 데이터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경제에는 웨이지가 늘은 건 경제가 조금 좋은 거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잡히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그러니까 빨리 안 잡힐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영어 자료인데 in line with expectation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거의 부합되는 거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번 주에 어, 이번 주에 미 연준 11월 미팅이 있는데 25bp 인하가 거의 금리를 인하를 기정사실화일 텐데요. 이 네. 기정사실화인데 요런 최근에 PC 물가 데이터나 요 노동보고서의 웨이지 그로스가 조금 최근에 약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5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음? 약간 영어로 호키시하게 물가를 좀 약간 신경 쓴다는 느낌으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다는 걸 여러분 좀 미리 좀 우리가 음. 힌트를 네, 가지면 좋지 예측할 수 않을까 있네요. 싶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번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노동시장은 쿨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여전히 쿨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연말 정도까지는 뭐 실업률이 크게 안 올라가겠지만은, 내년 초부터는 시장이 예상한 거와 달리 노동 데이터가 좀 더, 실업률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기존부터 들여왔고 현재도 그런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럼이 계속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노동시장이 계속 현재도 어떻게 들어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제목에서 이미 제가 적어놨어요. 노동시장 쿨링은 지속되고 있는 증거라고 했어요. 한 서너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입니다. 제조업 일자리인데 이번 노동 데이터를 자세히 그 비농업 부분 일자리 자세히 보니까 이거를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제조업 일자리가 뭐 물론 이제 이번 달이 뭐 코로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허리케인 때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거 보시면 이렇게 이번 달 포함해서 3개월 연속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코로나, 그러니까 허리케인 때문이라고 우리가 블레임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제조업이 3months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이거가 정도 언제였냐면 이때죠. 그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3개월 연속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한 적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 경제가 제조업 비중 굉장히 작고 서비스업 비중이 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 서비스업 일자리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제조업 많이 커졌지만 예를 들면은 일반 기업들의 일자리가 안 좋아.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또는 우리 중견기업들의 일자리가 안 좋아지게 일자리가 적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차를 두고 우리가 서비스업, 뭐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나 이게 다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서비스업 일자리, 물론 당연히 서비스업 일자리가 고용이 제일 중요한데 제조업 일자리가 서비스업 일자리에 어떻게 보면 조금 선행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는 노동시장이 쿨링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것도 3개월 연속으로. 첫 번째가 제가 계속 쿨링이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보는 견해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두 번째는 정규직 실업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음, 뭐냐면 아까 실업률이 아까 전체 총 실업률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허리케인 영향이라 합시다. 그러면 허리케인 때문에 일 못한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그 실직된 사람은 주로 누굴까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정규직일까요? 아니면 일용직일까요? 일용직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항만에서 일하는 그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네, 이런 일용직이 많겠죠. 그러니까 정규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회사 온다고 해서 뭐 잘리고 그러지는 네, 않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의 추세적인 걸 보려면은 이렇게 영어로 퍼머넌트 하시는 분들의 실직 실업률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음, 그랬더니만 이번 달에도 많이 올랐어요. 자세히 보시니 최근에 거기 딱 보기를 들었죠. 음, 1.089의 실업률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규직 실업률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최근에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쭉 상승했을 땐 결국 이후에 전체 실업률도 크게 올라갔는데 어쨌건 간에 이게 우리가 이제 정규직 실직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진다는 뜻이고 또 한 더 말씀드릴게요. 정규직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노동자들 중에서 정규직과 떻게 보면은 뭐 템퍼 일용직이 있을 텐데 우리가 노동시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 미국은 소비의 나라니까 미국 경제의 70%가 컨섬션, 소비의 좌우를 받는 거니까 결국 소비가 앞으로 늘 거냐 줄 거냐를 판단하는 게 노동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연선 PD가 생각하기에 정규직의 소비 여력이 더 클까요? 아니면 일용직의 소비 여력이 더 클까요? 정규직의 그렇죠. 소비율이 더 맞습니다. 큰,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뭐 제가 정규직을 일용직보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소비의 파급력이 정규직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정규직이 실질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소비 마켓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아까 기후 영향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직군인 정규직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는 노동시장이 계속
쿨링되고 있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번 달이 이제 정 부분 일자리가, 어, 4만 정도 일자리가 늘었고, 그리고 오히려 민간 부분, 아까 앞 슬라이드 보인 것처럼 이제 얼마였죠? 2만 5천 정도 감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 통계 숫자는 이번 달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12,000개가 늘었지만은, 실제로 이 12,000개 플러스를 만들어낸 건 민간은 마이너스 2만 5천인데 정부가 4만이 늘어서 된 거잖아요. 네,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번 같은 경우는 어, 결론적으로는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이번 주에 대선을 하잖아요. 사실은 정부 부분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은 태풍이라고 얘기한 거는 정부 부분 일자리 요번 4만 늘었잖아요. 네, 거의 안 줄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전과 비슷하게 나왔고 민감만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게 뭐 이거는 약간 썰일 수 있는데 정부가 요번에 아까 이게 굉장히 패닉일 거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 처음으로 비농업부 일자리가 마이너스 떨어지는 건 되게 느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상당 부분 정부가 요번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밑에 영어 자료에 있지만은 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토탈 숫자가 마이너스가 안 되게 굉장히 좀 손댄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정부 일자 확 늘려서 전체 플러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아, 중요한 거는 그 노동시장이 계속 약화된다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민간 부분이 줄어드는데 사람들이 경제를 어떻게 떠받치려고 자꾸 정 부분을 늘리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이거는 결코 좋은 모양이 아니죠. 경제가 돌아서는 네, 거는 그쵸, 그쵸. 민간 부분이 계속 늘어야 좋은 건데 지금 계속 민간 부분은 줄어들고 음, 정부 부분에 의해서 노동시장이 떠받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 노동시장이 지금 쿨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 서너 가지, 한 세 가지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요거 앞 슬라이드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은 어, 비농업부 일자리가 최초에 발표된 거와 최종적으로 수정된 거에 대한 차이인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한 6개월 데이터를 보면 이번 달 거 빼고요. 보면은 지금 보면 빨간 색깔이 대다수죠. 한 번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간 색깔이죠. 네, 즉 초기 발표된 거 대비해서 다 이만큼 하향 조정되었다는 거고 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3만 명 정도 가까이 일자리가 최초 발표된 거에 줄어들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적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주황색일 텐데 여기가 최종 데이터잖아요. 보세요.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난 4월 달에 한 10만 정도였고 여기가 한 20만 정도였고 네. 그리고 준이 대충 11만 정도였고 줄라이가 한 13만 정도였고 오거스트는 와 얼마였죠? 이게 8만 레벨 떨어졌어요. 네. 8만 떨어졌고 전달이 제일 높았는데 22만인데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계속 한 달 빼고 다 좀 하향 조정했던 건 또 굉장히 이게 데이터가 초기 발표된 데이터가 굉장히 신빙성이 없고 굉장히 뻥튀기 숫자 느낌이 좀 강한데 중요한 건 최종 데이터 기준으로 6개월 평균적으로 합쳐보면은 13만 3천 개 정도가 돼요. 오, 13만 3천 개. 근데 그러니까 6개월 내서 월 13만 3천 개 정도 일자리가 늘었는데 그럼 이 13만 3천 개가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 충분한 월간 일자리 증가였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로 포유와 인포메이션으로 이건 아시면 되게 도움될 겁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연간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제를 인구 증가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일자리가 연간 한 200만 정도가 되어야 미국이 스테이블하게 노동시장이 성장하는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월 18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야 토탈 연간 200만 개 일자리가 늘어요. 자, 네. 그러면 결국은 최근 6달 동안에 13만 3천 개 평균적으로 들쭉날쭉하지만은 평균 13만 3천 개라는 거는 미국 경제가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에
필요한 18만 개에서 한 5만 개 정도 월간 부족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13만 3천 개 레벨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일자리가 부족한 거지, 상황이니까. 네, 그죠? 그쵸.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실업률이라는 게 뭐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에 몇 명이 놀고 있냐 이거잖아요. 그럼 실업률이 안 올라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일자리가 공급이 돼야 실업률이 안 올라가는 건데 지금 충분한 일자리라는 기준이 월간 기준은 평균 18만 개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최근 6개월은 굉장히 이렇게 13만 3천 개 수준으로 완전히 떨어졌죠. 지금 그리고 한참 이전에는 부족하네요. 이전 12개월은 20만 개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들 뭐 이번에 허리케인 영향 때문에 제대로 안 된 수치니까 뭐 별로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월간 그러니까 이전에 수정치를 감안하려고 보면은 상당 부분 노동시장이 지금 쿨링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계속 이제 허리케인 영향이라고 사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거의 급락했음에 불구하고 하는데, 허리케인의 영향이 없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면서도 노동시장의 어떤 현재 어떤 센티멘트라거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또 하나 데이터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사실은 11월 매달 첫째 주간에 굉장히 중요한 노동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금요일 발표되어 있는 노동 보고서 데이터가 있고 또 중요한 게 그 주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에 발표된 졸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ob opening and 어, 레이버 턴오버인가요? 예, 예, 예. 네, 졸트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퀼 레이쇼라고 있습니다. 퀼이라는 게 그만두는 거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퀼 레이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자기가 예를 들면 연선 씨가 지금 어스의 PD라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거가 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에요. 네, 자발적 그럼 퇴사, 네. 예, 퀵 레이쇼라는 게 한글로 얘기하면 자발자 퇴사자 비율이고, 그리고 자발자 퇴사자 비율인데, 이 자발자 퇴사자 비율이, 어떨 때 본인은 자발적 퇴사를 더 쉽게 할 것 같으세요? 결혼하는 거 말고. 아, 저요?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오퍼를 줄 때지 않을까요? 마 대표님이랑 함께 할 수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자발 퇴사자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갈 데가 되게 많으면은, 꼭 그쵸. 때려치고도 급여 많은 데를 갈 거잖아요. 그 음, 반대로, 퀵 레이쇼가 계속 떨어진다는 건 자발적 퇴사를 안 한, 자발 네. 퇴사자 비율이 급격히 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발 퇴사 비율이 급격히 준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야, 내가 그만두면 갈 데 없잖아. 아, 그죠? 확 이게 와닿네요. 강제 고용해고가 아니라 잘리는 게 레이오프가 아니라 자발 퇴사 비율이 준다는 거는 노동자들이 내가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나가면 내 일자리 구하기 힘든다는 어떤 센티멘트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코로나 뭐 그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그 허리케인 이런 거는 정책 그 기후 이슈 이거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노동 시장의 환경이 어떤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데이터잖아요. 음, 즉 큐레이쇼가 올라간다는 건 아우 노동시장 하기에 갈 갈 데 데 되게 많아 많아서 하는 바로 거. 딱딱 그만두고 그쵸, 바로 움직이는 거고 반면 그쵸. 큐레이쇼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그렇죠. 노동시장 되게 안 좋을 거라서 야 그만두면 갈 데 없잖아.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음, 이게 어떤 뭐 큰 뭐 일자리 늘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상황이 어떠냐를 네.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잖아요. 약간 이 데이터가 주식 투자할 때 매매 심리를 보는 그런 영역하고도 좀 비슷한 것 그럴 같네요. 수도 있죠.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노동시장을 볼 때 퀼레이쇼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노동시장이 되게 좋아지는구나. 일자리가 많아지는구나. 또는 그리고 퀼레이쇼 올라가면은 이런 거죠. 직장을 자주 옮긴다는 건 그만큼 급여를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전에 데이터가 웨이지 그로서 조금 이번 달 좀 올랐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웨이지 그로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면 이 퀼 레이쇼도 계속 올라가야 웨이지 그로서 같이 올라갈 거잖아요.
왜냐하면 음. 경제 되게 좋으니까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많으면 좋은 사람 데려오려면 급여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퀼 레이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우와. 퀼 거의 레이쇼가 떨어진다는 거는 롤러코스터네요. 그렇죠. 퀼레이쇼가 떨어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직장인들이 나 그만두면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노동시간 안 좋다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급여를 많이 안 줘도 이 친구들이 안 가겠구나.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지를 이런 어떤 노동자의 센티멘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가 퀼레이쇼고, 데이터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니까 금년도 참 한때 이게 3.0까지 봐봐, 이 3.0까지 갔죠? 이렇게 네네. 그랬던 게 계속 드라마틱하게 떨어졌고 금년도 아이고야. 볼게요. 2.2, 2.2, 2.2, 2.2, 2.1, 2.0, 2.0, 2.0, 1.9. 어, 지금 보면은요. 여기 요 그래프를 보면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데 보면은 현재 1.9인데 이 1.9 아래로 떨어진 적이 코로나 팬데믹 때 있고 근데 코로나는 비정상이잖아요. 요 영어 그대로야. 이그노어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1.9 레벨이 언제였냐면요. 10한 5년 전에 리만 사태 전 정도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만큼 지난 2009년부터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2009년부터 계속 올라갔다는 건 이만큼 노동 여건이 계속 좋아졌다는 뜻이죠. 코로나 팬데믹 무시하면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좋아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번 달은 1.9 전달부터 떨어졌어요. 음. 그러면 이 2020, 2008년, 2007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노동시장이 계속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허리케인 때문에 이번 달 데이터 뭐 신뢰할 게 없어서 별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론 대선 영향 때문에 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없지만은 근데 자세하게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 노동시장 쿨링되고 있는 거가 맞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본 데이터들은 다 추세적으로 어쨌든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쭉 하락 추세를 예상하시는 그 정확한 근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추세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이유들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향을 예상을 하시는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물론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복잡다단한 변수가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하나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 네네. 이거는 연준 때문입니다. 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연준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 직관적 얘기지만 우리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가 너무 버블이 되면 안 돼요. 물가도 잡고 버블이 안 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가는 잡히는 거고, 그죠? 물가가 잡히는 거고, 반면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업들 입장에서 기업하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책 금리를 올리게 되면 뭐 대다수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할 텐데 대출 금리가 계속 어, 높아지게 되면 기업하시는 분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노동시장 쿨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연준이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완전 고용 내지 노동시 안정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목표는 상반되어 있습니다. 즉,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럼 금리를 쭉 올리면 처음처럼 물가가 쭉 잡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속성은 노동시장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 쭉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노동시장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중앙은행이 아까 이전에 한 2년, 2, 3년 동안 금리 인상을 했던 거를 브레이크를 풀어야죠. 아, 그러네요. 브레이크를 푼다는 이제는 게 딱, 네. 그렇죠. 정책 금리를 내려야 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 두 달 전에 9월 달 파월 의장의 멘트가 있었죠. 파월 의장이 50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에 풀링되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시장 풀링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면은 좀 뭐 늦게 하면 생각보다 노동시장이 더 나빠질 여지도 있고 또 반대로 연준이 딱딱 타임력에 딱딱 금리를 딱딱 하면은 이 둔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을 스탑을 걸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스탑을 걸 수 있겠죠. 음.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원인은 결국 연준 정책금리 아, 고 그리고 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노시장이 더 어, 나빠질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 나빠질지도 결국은 연준 정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금요일 날 장에서 실제로 그 노동 데이터가 발표됐을 때 장 초반에 4.2까지 4.24까지 내렸다가 장 후반에 쭉해서 4.397로까지 그냥 4.4까지 근처로 갔는데 이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이제 미국 대선 영향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강의 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어떤 대선에 이길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영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올 주말 사이에 또 약간 또 대선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죠. 거의 한 5대5 정도 느낌을 가고 있는데, 네. 제가 뭐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인 언서턴티, 불확실성이나 이런 이벤트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펀더멘탈, 특히 전 노동시장을 보는데 이런 매크로 펀더멘탈이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의 펀더멘탈과 어떤 정치적 요인이 충돌해서 정치적 요인 때문에 위로 가고 펀더멘탈은 아래로 가는 영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은 펀더멘탈을 기반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쨌건 간 여러분들은 채권 투자를 할 때 여러분이 한 1년 정도 호흡을 본다고 하면은 어떤 당연히 정치적 이런 관점보다는 결국 향후에 펀드 노동시장은 어떻게 되어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연준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채권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편안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앞으로 채권 투자하면서 단기적인 그런 이슈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고 또 연준의 행방에 집중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농업 부문 일자리 그리고 이 수정치 추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실업률 그리고 웨이지 그로스 그리고 아까 심리적인 그런 지표로 정규직 그 퀵 레시오도 같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단기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추이랑 같이 설명해 주시니까 더 믿음이 많이 가는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